네,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는 프로가 되기 위한 도전은 계속됩니다. 박앵커의 올백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이 시간에 든든한 지원군 두 분 소개해드려야겠죠. 박민영의 SNS에 멋진 아저씨 박재영 차장님 함께하고요. 까도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양파 같은 남자 권홍섭 주임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권홍섭 주임님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 권 주임님은 어떤 땐 공격적인 것 같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사람이 굉장히 온순했다가 또 어떤 때는 막 굉장히 격양됐다가 알 수가 없어요. 권 주임님, 양파 같은 남자 별명 어떠세요? 네, 뭐 좋은 표현이고 한데 좀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 조울증이 있는 아닌가. 그런 뜻은 아니죠. 예, 그런 의도는 아닌가 알고 있지만, 예, 좀 시장 상황이 여기 막 증시에 휘달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지만 이제 최대한 뭐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할 포인트를 좀 찾아서 어쨌든 증권 방송이기 때문에 네. 뭐 가끔씩은 이제 증권에서 약간 좀 뭐 공격적 투자를 할 땐 또 하고 그리고 뭐 반대로 좀 보수적으로 할 때는 또 그런 투자 전략을 좀 만드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다방면에 걸쳐서 뭐 투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약간 좀 그러한 그 투자 전략도 좀 팁을 드리고자 해서 한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지금 유튜브 창에 다행이네요. 박건훈 님이 권 주임님 안트로젠 어제 매수했는데 흐름 어떤가요? 라는 분이 있고 또 투자이신 님, 저희 식구분이시죠. 어제 방송 보고 안트로젠 샀는데 오늘 팔지 말지 고민됩니다. 어떻게 할까? 이분들이 저보다 나아요. 이름하여 박민영이 안 산 종목. 어제 저는 코아스템 매수를 걸어놨는데 매수 체결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포트에 일단 줄기세포 종목이 없습니다. 어제 안트로젠 사셨다면 오늘 6% 급등이니까 이 두 분 다 수익일 텐데요. 바이오건님, 네. 드디어 이 바이오건의 닉네임에 딱 부합하는 종목이 나타났어요. 네. 뭐 일단 참 신기한 게 그 안산 종목이 이제 선택되지 않은 종목들이 그래도 뭐 많다는데 시청자분이 수익 내셨다니까 좋죠. 네, 일단 축하드리겠고요. 일단 뭐 오늘 같은 장에서는 이제 줄기세포 쪽으로 약간 좀 수급이 좀 몰리면서 거기에 대한 줄기세포 관련된 주도주인 안트로젠이 약간 좀 상승 여력이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코아스템의 경우에는 뭐 장 초반 뭐 4~5%대까지 오르다가 지금 상승분을 좀 반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남북경협주 관련돼서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거의 뭐 4% 내지나 10%대 계속적으로 손실 구간, 그러니까 하락 구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메이저들의 수급 동향이 지금 아마 바이오 제약 쪽으로 약간 좀 쏠리지 않았나 이런 좀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흐름 괜찮습니다. 현재 줄기세포 관련 섹터들의 계속적으로 지금 횡보 조정 구간이었지만 현재 다시 이제 좀 그 정고점을 높여가면서 그러한 그 추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단 1차적으로 한 13만 원 돌파를 하는지 보고 그리고 나서 매도하는 전략 그렇게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13만 원 돌파 여부를 좀 지켜보자 이야기 주셨어요. 보유자분들에 대한 의견입니다. 박민영의 SNS에서는 어제 매수하지 않았지만 또 이렇게 두 분이나 매수했다고 이 글 올려주시니까 반갑기도 하고 또 수익은 축하드립니다. 자, 박재영 차장님. 네. 사실 뭐 바이오 쪽이라면 이 권 주임님이 생각이 났고 IT 쪽 하면 박재영 차장님 생각이 나요. 지금 저희 포트에 유니테스트, BH 모두 다 수익이고요. 그리고 사실 그때 명품주라 그러셔서 이 명품이란 단어로 설레게 해주셨는데 TCK가 이름하여 또 박민영이 안산 종목인데 어제 오늘 모두 상승이에요. IT 종목도 저희 한번 리뷰를 해볼까요? TCK 볼까요? 네, TCK 뭐 일단 실적이 좋고 이쪽 관련돼서 우리 이제 권 주임님이 이야기하신 하나머티리얼즈도 최근에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돌아가면서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TCK도 오늘 뭐 소폭의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조정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요. 조정받고 바닥권에서 박스권 하단에서 이제 2분기 실적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네. 2분기 실적을 뭐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요 8만 원대를 돌파할 것이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떨어질 텐데 지금 뭐 전방업체들, 전방산업인 반도체 산업 뭐 경기를 본다면 사이클 없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TCK의 실적도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요. 전고점까지 끌고 가셔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돌아가면서 지금 반도체 쪽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반도체 올라가고 오늘은 또 디스플레이 쪽이 올라가요. LG 디스플레이 뭐 기술적 반등 나오면서
오늘 BH라든지 OLED 소재, 인터플렉스, 네. 뭐 장비주 다 같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아마 2분기 실적을 조금씩 대비를 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긍정적으로 보이네요. 제가 사실 오늘 포트에서 지금 시작과 동시에 좀 매도하고자 하는 종목이 있어요. BH입니다. 사실 오늘 오전장에는 이 수익이 무려 10%까지 넘어서기도 했는데 지금은 한 8% 수익 구간이에요. 이 BH 일단 저희 좀 이따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지금 매도를 좀 해보려고 해요. IT 종목 새롭게 좀 담아가고요. 수익을 그때그때 실현 안 했더니 수익을 반납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은 좀 빠르게 대응을 해보고자 합니다. 27,700원에 저희 담았던 것들 27,700원에 매도를 일단 체결했고요. 아직까지는 체결되지 않았어요. 한번 볼까요? 27,700원에 매도가 일단 걸려있는지 확인만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27,700원에 내주 매도 던져둔 상황입니다. 일단 뭐 체결 여부는 뭐 추가적으로 시간 놓고 저희 시간 있으니까요.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두 분의 종목부터 곧장 확인을 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열어보시죠. 네, 두 남자의 종목입니다. 오늘 박재영 차장님은 LNF를 가지고 오셨고요. 그리고 SM입니다. 권홍섭 주임님의 또다시 5G 사랑이 시작된 걸까요? KMW 그리고 신흥 SEC 이 두 종목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 주임님에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KMW, 저희 이노와이어러스, 가온미디어, RFHIC 그동안 5G 종목은 정말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또 KMW가 등장했어요. 네, 뭐 일단 최근 들어서 이제 남북 경협지에 대한 수급 그리고 이제 어떤 통신주들의 5G에 대한 기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뭐 좀 조정을 하고 박스권이 좀 나타나는 양상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양상이었냐면 RFHIC나 KMW 이 두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 최근 들어서 3자 배정으로 통해서 이제 그 심의 발행에 대해서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KMW는 네트워크 장비 쪽에서는 이제 좀 그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 네트워크 장비 기업 중에서도 가장 그 상승 여력이 크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그 배경으로는 다중 입출력 장치죠.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이 회사가 핵심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그 중국 업체이죠. ZTE라는 업체를 통해서 뭐 화웨이 이런 쪽으로 지금 중국 시장 진출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ZTE를 통한 이런 그 중국 시장 진출은요, 우리나라 5G 시장 네트워크 장비 시장도 크지만 중국의 5G 네트워크 장비 시장도 거의 한 뭐 4조 원, 5조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글로벌 진출 모색이 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한 그 화웨이가 우리가 좀 뭐 일반적으로 그냥 중저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노키아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5G 네트워크 장비 쪽에서는 세계 글로벌 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 이제 그 KMW 장비가 납품이 이제 좀 이제 하반기부터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대한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또한 그 250억 규모의 시비 발행 조달도 약간 좀 자금 조달에 약간 좀 문제가 최근에 좀 있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어떻게든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상승 기대감으로 인해서 현재 오늘 좀 주가가 밀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어느 정도 내지는 내일 정도 이렇게 양 이틀간 이제 보면서 매수 시점을 잡는 것이 좋은 투자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양 이틀간의 시간을 놓고 매수 시점을 좀 잡아보자. 오늘장 1.5%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26,000원. 뭐 매수하기에는 또 적기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박 차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 보고 계셨던 종목이세요? 네, KMW 지금 5G 관련돼서는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요. 네. 뭐 중국 관련된 모멘텀이 있으니까 최근에 주가 흐름도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는 이제 문제이지만 네. 뭐 올해 하반기 내년도에 이제 투자가 집행이 될 거니까. 근데 이런 종목들은 사실 좀 한 발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말부터도 한번 좀 움직였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좀 조정받고 올라온다 싶으면 뭐 좀 포트폴리오에서는 뭐 한두 종목쯤은 담아놔야 될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KMW 두 분의 의견 다 좀 긍정적이었어요. 박 차장님의 종목 얘기도 들어야 되는데 SM 이야기가 듣고 싶어요. 근데
채팅창에 박건우님께서 지난 방송에 진성티 씨 박 차장님 관심 갖고 보신다 했는데 지금 흐름은 어떤가요? 라고도 질문을 주셨어요. 박 차장님 SM 얘기 먼저 하고 네네네네. 저희 뭐 진성티 씨 시간이 된다면 꼭 한번 다시 언급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SM 오늘 엔터지 모처럼 이 BTS 덕분에 올라가요. 우리 방탄소년단 오빠들. 깜짝 놀랐네. 아저씨가 뭐 이런 그 엔터 얘기하려니까 사실 아시긴 아시죠 방탄소년단. 그럼요. BTS 알죠. 잘 알죠. 근데 왜 SM을 가져오셨어요? 저라면 넷마블. 오늘 뭐 많잖아요. 아이리버도 있고. 그렇죠. 이제 방탄소년단의 가치를 평가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리고 지분도 막 이쪽 저쪽 나눠져 있고. 그래서 뭐 그런 쪽에 보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실적은 잘 나오는데 주가가 좀 저평가되어 있는 SM을 좀 소개를 드려볼까 하고요. 제가 갑자기 이제 종목 순서를 바꾼 이유는 제가 지금 LNF랑 신흥 SEC가 둘 다 전기차 그렇죠. 관련 종목이거든요. 연달아서 들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순서를 좀 바꿔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차전주 관련주의 격돌이 기대되는. 네. 네, SM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조금 이슈가 있었죠. 최근에 SM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면서 주가가 급등락을 요동을 쳤습니다. FNC엔터랑 키스트를 인수를 하면서 뭐 이제 대한민국에서 독보적인 엔터 그룹이 돼버렸죠.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실적 발표하고 뭐 실적이 약간 이제 예상치보다는 좀 적게 나왔고 시장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았는데 여기 또 이수만 회장 관련돼서 뭐 좀 안 좋은 뉴스들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를 끌어내렸는데 결국은 시적 따라서 저는 올라갈 것이다라고 봅니다. 1분기 매출이 1,100억 나왔고 영업이익이 100억 나왔는데요. 104억 나왔는데 뭐 그렇게 높은 실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저 효과, 저번 이제 전년 실적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YOY로 760%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주가가 반응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NCT, 레드벨벳 뭐 이런 이제 아티스트들이 이제 뭐 앨범 발표하고 하면서 실적이 좋게 나왔고 군대 갔었던 그 뭐 동방신기라든지 슈퍼주니어라든지 작년에 다 컴백을 했어요. 얘들이 정말 알짜배기거든요. 이제 여자 걸그룹이라면 걸그룹보다 보이그룹의 매출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아무래도 여자들이 여성 팬덤이 더 강하지 그렇겠죠. 않을까요? 네. 그렇겠죠. 요새는 이제 아저씨 팬들도 이제 굿즈 이런 거 많이 사긴 하는데 이제 중학생, 여중생들 뭐 이런 것들을 무시 못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본에서 어마어마하게 인기 있는 그룹입니다. 동방신기 원래 이제 가장 잘 나갔었던 건 지금 최근에 가장 잘 나갔었던 건 빅뱅입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빅뱅 그 군대 친구들이 다 갔어요. 군대를 갔어요. 네. 이제 공백이 생기죠. 원래 원조는 동방신기가 가장 잘 나갔어요. 동방신기가 잘 나가고 그 다음에 바톤을 빅뱅이 이제 이어받았는데 동방신기가 제대하고 빅뱅이 군대를 갔습니다. 그러면 그 수요가 다 이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컨텐츠 업체들이 엄청 뜨잖아요. SM 하면 뭐가 떠오르죠? 가수들뿐이 안 떠오릅니다. 그런데 최근에 키스트랑 FNC엔터를 인수를 하면서 국내 3대 드라마 제작 업체가 됐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그다음에 뭐 제이 컨텐츠리 다음으로 많은 편수를 제작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됐어요. 이게 뭐 최근에 뭐 넷플릭스다, 뭐 아이치다 이런 쪽이 컨텐츠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뭐 천정부지로 뛸 것이다라는 분석들도 많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드라마 제작에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다 시너지도 나올 수 있는 게요. 소녀시대가 요새 뭐 앨범 많이 파나요? 아니면 공연에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나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연기자로 전향을 하는 거죠. 그러면 드라마 제작과 네. 시너지가 날 수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판단이다라고 보고요. 최근에 SM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것들이 반영이 전혀 주가에 안 돼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좀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는 JYP 엔터도 굉장히 좋은데요. 그럼 JYP 엔터는요? 저는 사실 JYP 엔터가 좀 더 좋아 보였거든요. 이 트와이스도 투둥이도 있고 스트레이키즈 있고 뭐 중국도 아이돌 나간다고 하고. 저도 트와이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개인적인 사심으로는 뭐 그쪽이 뭐 좀 더 좋아 보이지만 네.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고 실적이 개선되는 속도를 본다라고 한다면 JYP 엔터보다는 SM이 조금 더 룸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둘 다 좋은데 JYP 엔터도 좋고 SM도 좋은데 워낙 SM이 약간
그 홀대를 받았다라고 할까요? 그러다 JYP 보니까 대비해서, 네. 그렇다 보니까 상방의 룸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권주임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박 차장님보단 일단 동생 나이대니까 어리시니까 이번에는 아이돌은 좀 아시죠? 권주임님. 예, 좀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몇 분 일단 SM이 뭐 가장 뭐 이제 엔터 섹터에서는 뭐 가장 큰 주도주이기도 하고요. 뭐 SM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그 동방신기 관련된 뭐 그런 연예인들이 계속적으로 좀 방송 활동을 다시 시작하면서 거기에 대한 매출 상승 기여도가 가장 클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뭐 키스트 인수로 인해서 뭐 키스트가 혜택 수혜를 더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네. 오히려 이제 SM의 힘이 막강해졌죠. 그로 인해서 이제 중국 관련된 이제 진출 배우들 뭐 이런 쪽으로 좀 해서 앞으로 뭐 주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V자형으로 이제 나오는데요. 일단 뭐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이용해서 한 48,000원대까지는 무리 없이 뭐 갈 것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채팅창에 지금 당황하셨어요, 권주임님. 당황하심 막 이렇게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박님, 저희 애청자분이시죠. 박님이 두산 인프라코어 분석 좀 해주세요. 목표가도 알 수 있으면 좋겠고 오늘이 굴삭기 쪽에 제가 좋아하는 쪽에 이 질문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시간이 허락돼야 될 텐데요. 두 분이 2차 전지 종목으로 저희 일단 각각 한 종목씩 소개를 하고요. 시간이 허락한다면 다음 종목 갈게요. 이들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눌게요. 자, 듣겠습니다. 박 차장님은 방금 했으니까 이제 권주임님의 종목으로 가야겠네요. 신흥 SEC 5일 연속 상승하면서 지금 4만 원을 돌파했어요. 캡 어셈블리라고 하나요? 이게 또 생산력이 증가한다는 얘기를 이틀 전에 저희가 오늘 개장 시간대 증권가 오늘에서 했었던 네. 적이 있었거든요. 네. 신흥 SEC 괜찮을까요? 예, 더 갈 수 있어요? 일단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이제 떠오르는 샛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회사가 2017년 10월 정도에 이제 상장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좀 기간 물량 소화로 인해서 좀 지지부진하다가 이 회사의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 2차 정심의 이제 2차 전지 핵심 안전 부품을 이제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우리가 지금 뭐 좀 생소하긴 하지만 뭐 캡 어셈블리라든지 아니면 CID, 그러니까 원통형 뭐 2차 전지 관련된 그러한 것들을 이 회사가 하고 있는데 가장 이제 투자 포인트로 봐야 될 것이 이제 헝가리 공장 가동이죠. 이 헝가리 공장이 이제 유럽 진출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새롭게 증설을 했는데요. 이게 2분기부터 이제 가동이 됩니다. 만약에 총 캐파로 보자면 한 400억 가까운 매출로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뭐 컨센서스상 뭐 190억, 200억 정도밖에 안 되지만 국내 그리고 글로벌 유럽까지 좀 진출 매출이 나온다면 현재 그 성장세는 굉장히 클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면 되고요. 또한 그 핵심 안전 부분에 좀 더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뭐 2차 전지 관련돼서 이게 뭐 저번에 막 테슬라가 네. 막 불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한 그 안전 장치를 만듭니다. 막 전류가 갑자기 과압으로 올라오면 그거를 전류를 차단하고 그러한 그 안전 장치를 만들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국내 이제 고객사의 점유율은 이 회사가 1등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중대형 각형이라고 하죠. CID의 2차 생산 부품을 이 회사가 국내에선 유일하게 지금 현재 또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향후에 이제 유럽 전기차 의무제 그리고 중국 차는 이미 의무제를 시행을 하고 있죠.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안이 전기차 의무제에 대한 지금 법안이 이제 계류 중에 있고요. 만약 이러한 그 전기차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이 계속적으로 개선된다면 뭐 이 회사가 폭스바겐 그룹에 이제 납품하고 있는 삼성 SDI, LG화학 이쪽에 납품될 가능성이 또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번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놓고 보면 좀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또 모멘텀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고요. 일단 저희 뭐 장고에서는 지금 BH가 방금 전에 매도 체결이 됐습니다. 수익으로 충분히 뭐 7% 이상 수익이 났으니까요. 기분 좋게 이 종목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또 기회가 되면 담아보도록 하고요. 박 차장님, 저희가 시간이 별로 없어요. 좀 짤막하게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LNF 5월 내내 올랐는데 5월에 이 마지막 거래일을 하루 앞둔 오늘 사도 될까요? 오랫동안 행보했으니까요. 여기 돌파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2차 전지 소재 업체인데요. 이 소재가 2차 전지가 계속 뭐 늘어나면 그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소재는 계속 필요하겠죠. 최근에 증설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고요. 캐파를 한 80% 정도 늘릴 수 있는 그 정도의 투자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뭐 수요가 계속 부진하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이 회사가 NCM이라는 네. 이제 소재 뭐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뭐 LCO, 그다음에 리튬 코발트
뭐 이런 게 사용되는 거. NCM은 니켈, 코발트, 망간. 이게 뭐가 다르냐면요. 니켈이 들어가면서 코발트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원가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런데 NCM 방식은 코발트 사용량이 좀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익은 좀 늘어나고요. 니켈이 들어가면 뭐 아까 신흥 SLC 이야기하면서 전기차에 뭐 불이 난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니켈이 발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효율성 굉장히 높은데 리튬보다 이제 그 거리 이동 거리는 굉장히 먼데 불이 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기술적 진입 장벽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LNF는 상위권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익성도 굉장히 좋아질 수 있고요. 중국으로의 매출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삼성, SDLNG, LG화학은 중국에 진출이 지금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LNF 같은 소재 업체들은 지금 중국이 LCO에서 그 NCM으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성장성도 이제 뭐 프리미엄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차트 보시면 꽤 오랜 기간 횡보를 했습니다. 주가가 굉장히 좋았다가 작년 8월부터 지금 47,000원대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여기를 뚫는 모습들이 지금 나왔거든요. 기관이 엄청 샀더라고요. 기관, 외국인 뭐 비중을 계속 높였습니다. 지금 주봉으로 보시면요. 이때서부터예요. 이때서부터 외국인과 기관은 샀다 팔았다를 했을 뿐이지 그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관이 비중이 꽉 차가지고 박민영이 샀다, 우리 이제 팔자 이러면 어떡해요? 기관이 그렇게 한가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뭐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 그때는 뭐 저희도 같이 팔아야겠죠. 외국인과 기관 수급을 같이 보면서 해야 될 텐데 뭐 그들도 뭐 이제 단타 치려고 들어오는 그런 물량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장기간 사는 걸 보면 뭐 그런 걱정은 뭐 그때 가서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두 분은 각각 서로의 종목이 더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요. 2차 전지 소재 쪽 과연 시청자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이 두 종목에 대해서 또 아시는 분 계시다면 한번 뭐 의견을 올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앞서 진성태 씨 짤막하게 얘기 들어볼까요, 박 차장님? 진성T 씨 사실 참 괜찮은 종목인데 맞아요. 지금 대북 관련돼서 뭐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거든요. 일단 뭐 지금 들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 홀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유는 2분기, 3분기 갈수록 뭐 두산인프라코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네. 진성T 씨는 이제 미국의 캐터필러향 이제 매출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수주를 했어요. 그게 수주가 이제 매출로 연결되겠죠. 그렇게 되면 실적이 반영되면서 저는 충분히 이 가격대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 가격대가 어디예요? 정고점이죠. 15,000원대까지 충분히 15,000원.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손절선은 잡아 놓으셔야겠죠. 손절선은 전저점 10,000원 정도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 깨지 않는 한 실적대까지 물론 이제 실적이 무너지면 이제 그때는 파셔야겠죠. 네. 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조금 들고 가 보셔도 되지 않을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1,000억 달러, 1,500억 달러, 1,500조였나요? 뭐 그 인프라 투자를 한다니까. 거기에 관련돼서는 장기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건우님 또 에드워드 박님 뭐 일단 진성태 씨나 두산 인프라코에 대해 좀 긍정적인 시각을 주셨어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보고요. 권주임님, 네. 대림 CNS 어저께 제가 10% 수익 났을 때 팔자 했더니 오늘 더 지켜보죠 했어요. 근데 오늘 남북경합주 밀리면서 같이 밀려버렸네요. 네, 오늘도 더 지켜보시죠. 오늘도 네. 더 지켜볼까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좀 어저께 30% 가까운 남북경협주들이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쉬어가는 좀 맞아요. 수급상 그런 좀 그 방면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남북 경영 관련돼서 하나하나씩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 자원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뭐 북한의 투자 계획 아니면 뭐 철도 계획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하나하나씩 풀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6월 10일 북미 정상회담 전까지는 남북 경협주를 지속적으로 좀 보유를 하거나 아니면 단기 차익 실현, 뭐 좀 트레이딩 매매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단지우유님이 유라테크나 삼화전기 어떻게 보세요 올려주셨는데 또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이건 또 내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우유님 내일 한번 시청하시면서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제가 매수할 종목은 뭘 것 같아요, 권주임님? 넷마블? 넷마블이요? 아까부터 이제 BTS 노래를 부르셔가지고 불타오르네. 네, 네. 뭐 넷마블 관심 가기는 하는데 좀 아무튼
일단 넷마블은 너무 5일 연속 올랐고요. 아, 네. 오늘 급등하는 종목 관심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두 주 담을 거예요. 바로 SM입니다. 박재영 차장님, 제가 42,700원의 매수를 지금 넣을 거예요. 5% 급등임에도 불구하고 매수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목표가 어느 정도 보세요? 일단 5만 원 잡고요. 네. 뭐 5만 원에서 뭐 조금 더 본다라고 한다면 그 위에도 저는 5만 원 뚫으면 그 위에도 갈 수 있다라고 네. 봅니다.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요. 2분기 실적 봐야겠지만 이제 1차적으로는 5만 원. 그 위로는 그때 가서 실적 보고 결정하자라고 좀 네, 말씀드릴게요. 42,750원으로 정정해서 그냥 곧장 매수 체결시켜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포트에 들어왔어요, SM. 와, 이제 포트가 좀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엔터지도 있고요, IT 종목도 있고요, 뭐 경협주로 분류 볼 수 있는 건설주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둘씩 수익 실현 돼가는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 방송 꾸준히 지켜보시는 거 좋으실 것 같아요. 장섭님께서 엔터주 사요라고 또 올려주셨었네요. 단지우님 내일 와서 본방하겠다 이야기 주셨는데요. 꼭 약속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권홍섭 주임님, 박재영 차장님과 또 박앵커의 올백 코너 시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